안녕하세요. 오연호입니다. 오마이TV 시청자 여러분, 오연호의 대선 열차 2월 22일 수요일 밤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게 잘 지내셨지요? 네. 오늘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최종 변론기일을 2월 27일 오후 2시로 결정했네요. 이로써 헌재 최종 선고일은 3월 9일이나 10일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우리 모두의 기대는 현재까지는 탄핵 인용 예측이 많은데요. 그렇게 되면 탄핵 선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대선이 치러지게 됩니다. 오랜만에 봄 대선이 치러지게 되는데요. 과연 정권 교체 봄은 올 것인가? 그래서 오늘의 오연호의 대선 열차는 이야기 손님으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아유, 엄청나게 바쁘신 분인데 네. 밤늦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벌써 기대가 많습니다. 시청자들이. 네, 짱돌님, 늘 이분은 함께 하시는 분인데 방송을 시청하기 위해 대선 열차 탑승 대기.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님 오신다고 하니 기대가 많습니다. 이렇게 했네요. 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 유튜브 댓글 그리고 카카오톡 아이디로도 참여할 수 있는데요. 카카오톡 아이디는 omaitv3355입니다. 물론 페이스북 라이브로도 지금 여러분들이 함께 하고 계십니다. 라인락님도 참여해 주셨네요. 네, 안녕하세요 하고 이렇게 함께 했는데 라인락님 어디서 이렇게 함께 지켜보고 계시나요? 아마 지금 이제 저녁 식사 마치고 TV 뉴스도 좀 보고 그렇다고 잠자기는 이루고 그래서 오연호 대선 열차가 9시 반에 여러분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짱돌님은 우상호 원내대표를 존경하나 봅니다. 네?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님 화이팅. 이분이 경북 의성에 사시는 분이에요. 아, 그래요? 네. 네. 하도 자주 오셔가지고. 네. 국회의원들끼리 서로 존경하는 그러면 사실 존경하지 않는 건데. 네. 자, 오늘 장일수님도 대선 열차 화이팅. 네, 함께 하신 분들 지금 어디서 지켜보고 계시는지 출석 체크하시면서 또 우상호 대표한테 질문도 하시면서 함께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집중 인터뷰식으로 한번 해볼 건데요. 여러분도 중간에 참여할 수 있는데 우리가 10시 30분까지 이 인터뷰가 함께 하니까요. 중간중간에 수시로 이렇게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오마이뉴스 생방송에 오셨어요. 뭐 네. 얼마 전에는 뭐 팟짱에도 막 자주 라디오로도 연결하고 네, 그러시던데. 네. 사실 오마이뉴스랑 인연이 깊죠. 우리 네. 사실 오늘이 2월 20일 오마이뉴스 창간 17주년의 날이에요. 생일. 그래요? 네. 네. 근데 제 기억으로는 우리 1주년 생일 때도 오셨던 기억이 있어요. 여러 번 왔죠. 네. 저도 왔었고. 예. 네.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네. 그 오연호 대표이사께서 안 맡고 제가 맡았으면 네. 이게 오마이뉴스가 아니고 우마이뉴스다. 내가 이제 그런 농담을 한 적이 있는데. 네. 네. 어쨌든 네. 그때 이렇게 조그만 사무실에서 시작한 우리 오마이뉴스가 이렇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네. 이렇게 인터넷 방송으로 성장한 거에 대해서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그때 창간 1주년 때 우리가 2000년에 창간했으면 2001년인데 네. 그때 우상호 원내대표는 뭐였을까요 그때? 2001년. 아픈 데랬죠. 네, 저 총선거 낙선하고 네. 네, 낙선자 신분으로 그때 왔었죠. 네. 그랬군요. 그랬더니 앞자리 안 앉혀주고 맨 뒷자리 앉히더라고. 그러니까. 현역 의원만 앞자리 앉혀주고. 네, 그러던 우상호 낙선자가 지금 네. 제1당의 원내대표가 됐어요. 네. 근데 말이죠. 아까 제가 우리 직원들한테 물어봤어요. 네. 아주 그 최근에 입사한 직원한테 그 당대표하고 원내대표의 차이가 뭔 줄 아냐고. 근데 잘 모르더라고요. 네. 사실 여의도 정치 뭐 꼼꼼하게 살피지 않은 사람은 잘 모를 수 있어요. 네. 당대표. 근데 지금 당을 실질적으로 대표하는 분은 당 대표고요. 네. 저는 이제 국회 원내 상황을 총괄하는 원내 대표죠. 네. 그러니까 당은 당 전체의 대표. 당 대표는. 네네. 원내대표는 이제 국회의원들의 국회의원들의 대표.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학교로 따지면 당 대표는 교장 선생님. 네. 원내대표는 저 교사 대표 정도?
교사들의 대표 정도? 어쨌든 이제 넘버 원이 당 대표고 넘버 투가 당 대표. 아 서열 2위 그럼? 네, 그렇습니다. 원내대표. 오, 네. 굉장히 높은 분을 지금. 2001년도 낙선했을 때 우상호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원내대표 하다 보니까 막 그 거의 아침마다 막 텔레비에 나와요. 네. 예? 민주당 그 뭐 네. 매일 막 뭐 최고위원회도 하고 막 네, 그러니까 네, 나오시던데. 네. 이제 알아보는 사람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밖에 나가면. 지난번에 그 촛불 집회 광화문 현장에서도 제가 보니까 막 많은 사람들이 사진 같이 찍으려고 줄 서 있던데. 네, 그때 국정교과서 저지 서명 운동에 참석을 했는데 네. 그때 그 주도하신 분들이 저더러 음. 그때 교육감님하고 그 교수님들이 네. 당신은 서명 받지 말고 옆에서 사진 찍어줘라. 그래서 저는 원래 서명 운동하러 나갔는데 옆에서 사진을 이제 이렇게 찍었는데 꽤 많은 분들이 네. 오셔서 기념사진 찍자고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대신 이제 귀에 대고는 음. 좀 잘하세요. 뭐 우리 지지하지만 네. 꼭 정권 교체하세요. 이렇게 꼭 그렇게 일반적 덕담이 아니라 그렇죠. 자신들의 그 강렬한 바램을 이렇게 말씀하고 가셔서 되게 네. 이렇게 책임감도 무거워지고 그래서 이게 인기가 아니고 네. 부담이구나. 이게 그렇죠. 엄청난 책임감이 있어야 되겠구나. 네. 이런 생각이 들었죠. 그러나 어쨌든 알아봐 주시니까 반가워하셔서 감사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원내대표가 돼서 이제 처음으로 원내대표 연설도 있잖아요. 지난 2월 2일인가. 네, 네, 네. 예. 근데 내가 보니까 거의 뭐 한 원고지가 아니라 A4 용지 한 20장 되던데요? 네. 이거 직접 쓴 거예요? 네, 제가 아니면 누가 써준 거예요? 초안은 우리 이제 실무자들이 써왔는데 네. 문안 다듬고 전체적인 마지막 정리, 그다음에 넣고 빼고 하는 건 제가 마지막에 다 정리를 했습니다. 사실 제가 다 쓴 거죠. 근데 네. 뭐 그렇습니다. 네. 옛날 학교 다닐 때는 시도 쓰셨는데 요새 시는 안 쓰시고. 그럴 시간이 없나요? 네. 이제 써야죠. 국회의원이 지금 몇 명이죠? 그러니까 민주당이 122명. 네. 122명을 대표하다 보니까 굉장히 바쁘실 텐데. 자, 근데 지금 최근에 이제 물론 뭐 이게 탄핵 인용이 제대로 될 것이냐 뭐냐에 대한 걱정은 많이 있어요. 네. 그러나 어쨌든 또 이 대선 준비도 함께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이제 두 개의 바퀴로 한편으로는 탄핵을 인용하게 하고 또 하나는 이제 대선 열차가 지금 출발하고 있는 건데. 네. 근데 최근에 민주당 지지도가 50% 가까이 된 게 상당히 많아요. 네, 네. 이건 민주당의 역사상 거의 처음이지 않나요? 처음 있는 일입니다. 예를 들어 총선이나 대선 앞두고 네. 일시적으로 한 40% 초중반대까지는 가본 적이 있습니다. 이제 선거 시기에. 네. 그러나 지금처럼 한 2개월에서 3개월을 안정적으로 30% 후반에서 네. 40% 중후반까지 이렇게 올라가고 혹은 네. 그것이 한 몇 주일을 유지한 것은 처음입니다. 그게 아마 이제 탄핵 과정에서 보여줬던 저희 당의 어떤 리더십에 대한 네. 지지 플러스 앞으로 이 지금의 이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로 온 대한민국을 좀 바꿀 수권 정당 네. 대안이 더불어민주당이라고 하는 강렬한 요구 이게 포함된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네. 한 2, 3주일 피크를 쳤다가 좀 떨어질 거다 아.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의외로 지지율이 계속 강하게 나와서 야 여기 이게 무슨 현상일까? 저도 사실은 좀 두렵죠. 그러니까 아마도 그게 이제 정권 교체에 대한 염원 네. 그게 상당히 탄탄하고 지속적으로 가고 있구나.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어떤 당을 지지한다고 할 때는 네. 그동안 해왔던 것에 대한 평가도 있지만 네. 앞으로 미래에 대한 기대가 또 반드시 포함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정권 교체 열망이 50%를 넘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아마 정확하지 않겠나. 네. 지금 라일락 씨가 국민의 소리를 들어주세요. 이렇게 지금 카톡으로도 이렇게 했는데 탄핵 치킨님 자만하지 마시고 이렇게 잘 하십시오. 육봉달님 황교안을 끌어내 주세요. 빅토리아님 오마이뉴스 생일 축하합니다. 박근혜를 보승줄로 네. 크리스님 우상호 대표님 화이팅입니다. 네. 자, 이런 이제 인기를 반영해서 정권 교체 염원을 반영해서 지금 민주당 그 경선 선거인단 모집을 하고 있는데 네. 굉장히 많이 지금 모집이 되고 있어요. 지난 15일부터 했는데 거의 지금 얼마 왔다고요? 70만 명을 70만 넘었었습니다. 근데 굉장히 놀라운 속도입니다. 네. 예, 그래서 말이 70만 명이지. 그 우리 대한민국 역사상 지금 뭐 아직 3주가 안 됐는데 네. 거의 100만 명 가깝게 70만 명 가깝게 이렇게 선거인에 참여해 주신 것은 뭐 네.
대단한 그 참여입니다. 그러니까 매일 7-8만 명씩. 그렇습니다. 예. 네. 최소 5만 이상이 지금 어허. 이제 인터넷과 네. 이제 그 음, 저 콜센터로 전화를 하셔서 혹은 네. 저 신청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잘 아시겠지만 음, 어떤데 이렇게 참여한다는 게 되게 귀찮은 일이에요. 그렇죠. 전화 걸어서 또 한번 끊길 수도 아니, 있고. 첫날 제가 한번 실험을 네. 해봤어요. 해보셨어요? 해봤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예. 우리 독자 중에 한 명은 그 121번 전화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도 안 됐어요. 그날 첫날. 네. 그때 이제 회선이 아마 준비가 덜 된 것 네. 같은데. 그때 지금은 아마 처음에 좀잘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콜센터 직원 한 250명으로 출발해서 지금은 이제 400명 넘었고요. 네. 또 인터넷을 열어놨기 때문에 아하. 인터넷으로 많이 들어오고 계십니다. 지금. 아마 우리 그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서도 지금 막 참여해봤거나 그런 사람도 아마 있을 듯 해요. 지난번에 우리 그 첫날 15일 날 121번 통화했다가 못한 분 됐나 모르겠네요. 지금은 아마 이제 됐을 거고요. 글쎄요. 근데 그 대단한 네. 열의입니다. 네. 121번이라고 그러면 네. 웬만하면 한 대여섯 번 하다가 화를 확 내고 아하. 이제 전화가 되는 당 번호로 전화해서 항의 전화하시고 네. 네, 다시는 안 한다 막 이러신 분들이 계신데 네. 121번이면 대단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공인 인증서도 네. 은행용 공인 인증서도 이제 가능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참여하셔도 훨씬 편하게 이렇게 할 수 있지 그렇습니다. 않을까. 이미 인터넷에 이제 인증서가 깔려 있는 분들은 편하게 들어오셔서 이게 본인 인증 때문인데 네. 과거에는 이게 이제 소위 박스떼기라고 그래갖고 제3자가 네네네. 막 자기 친목해 한꺼번에 대신 막 접수하고 이래갖고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지금은 오로지 본인이 직접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인터넷으로 하시는 경우는 인증서, 음. 이제 모바일로 하는 경우는 자기 핸드폰이니까 그렇죠. 네, 바로 되기 때문에 네. 그런 개인이 직접 신청해서 70만 명 넘었다는 건 음. 대한민국의 경선사에 이건 대단한 그렇죠. 겁니다. 아니 저도 보니까 뭐 주민등록 뭐 이렇게 쭉쭉 하다 보면은 복잡해요. 5분 이상은 맞아요. 시간을 5분. 투자해야 되는데. 평균 5분 걸립니다. 네. 자, 정은성님, 우상호님 파이팅 신입 당원입니다. 이 사람 이제 오호. 이번에 했나 보네. 네, 감사합니다. 네, 경선 참여하려고. 네. 네, 정은성님 문자로 보내주세요. 누구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추가하죠. 이따가 그 신입 당원이니까 비밀 투표인데 또 이게 이 카카오톡으로 음성으로 통화해서 저 우상호 의원하고도 통화할 수 있습니다. 하고 싶으시면 수시로 그냥 전화 아무 때나 전화 한번 줘보세요. 되나 안 되나 이렇게 보게요. BBQ 치킨님 오마이뉴스 10주년이 아니라니까 17주년 벌써 17년 됐습니다. 이명박근혜 언론 탄압시켜 잘 버티신 게 대단합니다. 앞으로 더욱 발전하시고 진정한 독립언론으로 계속 성장하실 바랍니다. 화이팅. 아유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은 참여해 보셨나 보네요. 인터넷으로 5분 정도면 되더래. 맞아요. 5분. 네, 5분 네. 정도.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추가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그 정은성이 신입당원님, 네. 우상호 의원 파이팅했던 분이 누가 되느냐가 중요하지만 비정상이 정상으로 시민과 노동자가 주인인 나라로 되면 좋겠다. 내가 지금 누구를 지지한지는 지금 비밀이다. 써놔주세요. 네. 자, 근데 대표 연설, 원내대표 연설하면서 18세, 만 18세 투표권을 만들도록 하겠다. 이렇게 이제 했어요. 네. 근데 정작 이번에 지금 이 민주당 선거인단 경선 모집할 때는 19세부터더라고요. 네. 왜 이렇게 해놨어요? 아직 이제 18세 선거권이 법정 통과를 안 하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그걸 맞추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거는 저 민주당 내 경선이니까 좀 터놔도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제 그 생각을 미처 못했네요. 네. 근데 그거를 저 다시 할 수는 없나요? 2차, 그러니까 1차 모집 기간은 제가 저기 내일 당 회의 가서 네. 한번 건의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근데 그 생각은 좀 못 해봤어요. 그러니까 네, 네. 건의 아니 근데 많은 건의가 있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여러분들도 전부 만 18세 이상이 이번에 대선에서 참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민주당 선거인단 경선 과정에서도 만 18세에 기회를 줘야 되지 않을까요? 좋은 생각인데요. 네, 예, 그래서 박재경님, 네, 저도 민주당 당원입니다. 부역자 처단 선거 준비도 잘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번 대선이 부역자 처단 대선이구만. 이분이 생각하실 때는. 네. 네. MSJ님 이분은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우상호님 인상이 너무 착해 보여요. 설마 저는 안 착하다는 얘기는 아니겠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내일 그러면 꼭 좀 얘기해 주세요. 네, 내일 지도부한테 건의해 보겠습니다. 예. 네. 그리고 출처를 분명히 해주세요. 그 오마이TV 오마이 오연호의 갔더니, 대선절차 네, 갔더니 네, 네. 독자들이 왜 18세가 안 되냐 그러더라. 네. 한번 모범을 보여주자. 그렇게 근데 이게 1차 모집 기간이 있고 또 2차 모집 기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1차 모집 기간이 제일 길고요. 그렇죠. 2차 모집 기간은 탄핵이 인용되어서 대선이 이제 확정되면 그렇죠. 그 준비 기간이 좀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를 2차 추가 모집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3월 초에 이제 헌법재판소가 음. 탄핵 소추에 대한 결론을 내릴 때까지가 1차 모집 기간이고 네. 탄핵이 딱 인용되거나 뭐 이제 그렇게 되면 2차 기간이 이제 바로 한 자동으로 7일간 그렇죠. 열리게 됩니다. 예. 네. 근데 원내대표가 제안하면 될 가능성이 있겠네요. 아니 왜냐하면 이제 그 문제 제기 자체가 뭐 누가 했다기보다는 그렇죠. 우리가 18세 이하를 주장하는 정당인데 그렇지. 그러면 경선에도 한번 열어보자. 그럴 때 그 한번 저는 상당히 검토할 가치가 있는. 참 그리고 또 하나 그 질문이 그동안 늘 있었어요. 네. 시청자들 왜 공무원은 안 되냐? 공무원은 이거 민주당 그 경선 선거인단 모집에 안 되게 돼 있더라고요. 그 대선에서는 공무원도 한 표가 있잖아요. 근데 왜 경선에서는 안 되게 돼 있죠? 그것도 미처책까지입니다. 아니 그건 이제 무슨 법 때문에 그럴 겁니다. 아마. 예, 법상 공무원의 정치 중립 여부 때문에. 아니 근데 대선 본선에서는 하잖아요. 그거는 이제 그 특정 정당의 편을 든 게 아니라 자기 개인의 이거는 특정 정당에 대한 그렇습니다. 거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면 네.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이제 우리가 좀 교사 공무원의 정치 중립 의무를 네, 네. 이제 이 설정해 놓고 나서 보면 이제 그것과 그분의 정치적 자유의 문제가 좀 충돌할 때는 있죠. 근데 예. 자 한동규님, 바로 이분이구나. 121번? 121번. 성함이 한동규. 네. 안녕하세요 우상호 원내대표님. 이번 민주당 경선 참여하고 싶어서 무려 121번이나 전화하고 끝내 참여 신청했습니다. 했어요. 했네. 정말 박수. 대단합니다. 야 한동규님 이거는 상 줘야 돼. 이런 경우는 거의 한국 정당사에 남는 거예요. 정당사에 남는 122번째 이거 쉽지 않습니다. 네. 자 한동규님 네. 이따가 전화 직접 한번 해보실래요? 직접 통화해도 되겠네. 지난번 박근혜 대통령 탄핵 표결 전날 이상호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그 고발뉴스 이상호 이한열 열사를 언급하시며 눈물을 흘리시던 모습에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네.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수호를 위해서 힘써주세요. 우상 화이팅. 그 오늘도 뭐 이한열 열사 관련 행사가 있었다던데? 네, 올해가 유월항쟁 30주년 되는 해라서 이한열 열사 30주년 행사 네. 때문에 이한열 기념사업회에 상근하는 후배들 네. 의논하고 지금 네. 이제 밥 사주고 여기 오는 길입니다. 네. 사주고. 박동수님, 저도 당원인데 노와 백님 특검 연장 가능한가요? BBQ님 건강도 챙기시고 바쁘실 텐데 특검 제발 연장하게 총력을 좀 해주세요. 조나수님, 추대표와 호흡은 잘 맞습니까? 춘리 이춘님, 뉴욕이네 이분은 우상호 대표님께 격려의 메시지를 드립니다. 아하. 네. 뭐 질문이 굉장히 날카로운데요. 이따가 그거 제가 한번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어떻습니까? 이 문재인 대세론, 그다음에 안희정의 상승세, 또 뭐 이재명의 사이다 이런 것들이 막 어우러지면서 상당히 네. 민주당 경선판이 뭔가 좀 이 흥행을 하고는 있어요. 다른 그 어떤 당보다도. 이거는 뭐 의도한 건 아니죠? 아니 사실은 저는 이제 중립성 시비가 붙었지만 네. 이번 대선에서 민주당 경선이 흥행이 돼야 그 결과적으로 누가 대통령 후보가 되든 네. 그분의 승리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네. 당내 경선을 관리하는 지도부의 한 사람으로서는 어떻게 하면 흥행이 될 수 있을까? 그럼 흥행이 되는 방법은 후보들이 엎치락뒤치락 막 이렇게 논쟁도 하고 또 지지율이 올라갔다 내렸다 하면서 네. 관심을 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저는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2등으로 막 올라갈 적에는
또 기자들이 물어보면 모릅니다. 이재명 후보가 엎을 수 네. 있습니다. 이렇게 또 네. 약간 이제 그런 그렇게 또 부추기기도 하고 또 좀 지나니까 또 안희정 후보가 또 막 치고 올라오길래 네. 누가 어떠냐 그래서 대세론장이 어디 있습니까? 네.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도 엎었는데 네. 뭐 이래가면서 약간 부추기긴 했죠. 그러나 네. 근본적으로는 이제 흥행이 좀 되게 만드는 게 제 목표고요. 지금은 어떤 안희정 후보가 좀 치고 올라오면서 네. 보수층까지 우리 당 경선에 관심이 쏠리니까 저는 야 이거 흥행이 되겠다. 그래서 전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우리 당 경선이 아예 관심 없는 것보단 네. 이 경선이 이게 관심을 끄는 게 참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또 20% 이상의 지지율이 안정적으로 올라가면 네. 그건 해볼 만한 경선이죠. 그렇죠. 자, 아까 우리가 18세 얘기를 했더니 정은성님이 18세면 조선시대에 둘셋 이상 나올 수 있는 나이다. 네, 그렇죠. 예, 충분히 참여할 수 있다. 18세 경선 참여 이렇게 부탁했고요. 네. 짱돌님도 18세 선거권 가지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확실하게 해주세요. 써서 가야 되겠네. 네. 저희 또 잊어먹을지 모르니까. 예, 편지 써주세요. 내일 아침에 내일 아침에 회의에서 그거를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특검 연장에 대한 얘기는 뭐 계속 있고 우리 팟짱에서도 막 계속 많이 들었죠. 네, 그럼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 번 그 얘기했죠. 얘기보다는 다른 얘기. 이분은 또 에밀리님은 역시 원내대표가 나오니까 뭐 온갖 그 의견들이 많아요. 네, 네. 표창원 의원 징계한 거에 대해서 네. 좀 실망스럽습니다. 네. 뭐 이런 거고요. 네, 앞으로 이분도 또 뭐 쓰실 일이 있겠죠. 네. 네. 자, 그런데 이제 선거판이 이렇게 이제 만들어는 졌는데 진짜로 궁금해요. 근데 네. 이렇게 뭐 이렇게 판을 만들려고 의도적으로 키우려고 해서가 아니라 정말 이 문재인 그다음에 안희정, 이재명이 3자가 앞으로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인가. 이제 원내대표라는 걸 좀 내려놓고 어떻게 편안하게 어떻게 내려놓고 또 꼬시네. 이제 밤 10시 넘었으니까 10시 안 넘으면 해야지. 네, 네. 9시 54분이네. 요즘 보면 문재인 후보가 저분이 상당히 안정돼 있구나 옛날에 네. 비해서 그런 걸 많이 느껴요. 제가 이제 2012년도에 네. 문재인 후보의 그 본선 때 공보단장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잘 알죠. 공보단장이라는 게 언론을 전체 전선에서 이렇게 만나서 네. 쭉 흐름을 잡는 역할인데 그때에 비해서 지금 문 후보가 굉장히 정책적으로나 또 정치적으로 굉장히 안정되게 갑니다. 네. 제가 볼 땐 또 사람을 대하는 태도, 권력 의지, 네. 정책을 설명하는 여러 태도에 있어서 제가 볼 땐 5년 전에 비해서 훨씬 굉장히 잘 준비된 후보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러니까 문재인하면 초기에는 이제 저분이 지난 대선에 나왔는데 떨어져서 참 안타까웠는데 이번엔 좀 하면 좋을 듯한데 네. 이런 어떤 안타까움과 네. 이런 게 있었는데 이제 막상 보니까 그런 감정보다는 굉장히 상당히 준비돼 있네. 그러니까 이제 5년 전에 많이 들은 얘기가 사람은 참 선해 보이고 착한데 좀 서툴러 보인다. 네. 말이 좀 어렵다. 이런 평가가 좀 있었어요. 네. 근데 지금은 보면 굉장히 여유 있고 네. 또 현장에서 우리 국민을 만날 때도 굉장히 친화력 있게 쑥 들어가고요. 네. 5년 전에는 좀 이렇게 당황하셔갖고 음. 사람들과의 관계 친화력에서 슉 이렇게 접근해서 네. 잘 풀고 이런 걸 잘 못하셨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아주 노련해지셨고 음. 여러모로 5년 전에 비해서는 굉장히 저는 네. 안정된 준비된 후보라는 느낌이 확 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오늘도 무슨 군 쪽 인사들 네, 국방, 국방 안보 포럼, 네. 더불어 뭐 안보 포럼 네, 뭐 네. 이런 거 하는데 거기도 뭐 상당히 사람이 많았다고 그러고요. 곳곳에서 어떤 지지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임을 만들어가고 있는 이른바 이제 세를 만들어가는 거죠. 네. 예. 뭐 한편에서는 그게 구태적 방법이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쨌든 지지자들의 그룹을 조직적으로 형성해 간다는 거 이것도 상당히 적지 않은 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정치하는 사람이 선거에 나와서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을 많이 모으는 게 선거운동인데 네. 이분을 자발적으로 지지하는 분들이 많이 모여서 네. 포럼을 만들고 정책적 도움을 주겠다. 저는 이건 과거에 무슨 지구당 위원장 줄 세우고 네. 정치인들 뭐 뒤에 뭐 떡값 줘가면서 혹은 다음에 공천 줄게 이러면서 하는 그런 세무기가 아니고 네.
어떤 특정한 영역의 전문가들이 네. 자기 정책적 견해가 같은 분을 지지하기 위해서 모이고 그래서 그분들이 집권 후에도 그분에게 정책적 도움을 주고 이러는 것은 저는 상당히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걸 그런 걸 구태라고 하면 앞으로 대한민국 정치인들이 어떻게 전문가들과 만나서 네. 교류하겠습니까? 네. 저는 그런 점에서는 특히 우리에게 조금 취약한 지역 분야였던 안보 쪽에 네. 이 여러 특히 과거에 이제 군 장성 출신 이런 분들의 도움을 받고 네. 그분들이 우리가 보증한다. 이분은 빨갱이 아니다. 음. 저는 이건 상당히 좋다고 봅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과연 이 대세론이 어디까지 갈 것인가 이게 이제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동전의 양면처럼 안희정 후보의 상승세랑 연결이 돼 있어요. 그렇죠. 안희정 후보의 상승세가 한 6주 사이에 거의 뭐 서너 배가 돼버렸어요. 네. 예. 이렇게 빨리 안희정 후보가 상승하리라고 예상을 했나요? 못했나요? 못했습니다. 이렇게 역대 이제 이런 겁니다. 이재명 후보, 박원순 후보 이제 그만두셨지만 네. 그분들은 탄핵 이전부터 쭉 활동하신 거예요. 예를 들면 한 9월, 10월부터요. 네. 그리고 이제 올해 초에 오면서 지지율이 꺾였죠. 네. 그게 이제 안희정 후보가 상승하는 것과 음. 크로스됩니다. 교차되죠. 그런데 안희정 후보는 사실 탄핵 국면에서는 자기는 움직이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한 겁니다. 네. 그리고 네. 탄핵이 끝나고 이제 움직이기 시작을 했는데 본격적으로 움직인 건 사실 제가 볼 때는 1월 초부터라고 봅니다.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1개월 사이에 20% 지지세로 급상승한다. 이거는 일시적인 그런 현상이라고 보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특히 충청, 네. 호남, 50대라고 보여지는 이 3대 지지층에서 대단히 상승세가 놀라울 정도로 급상승했습니다. 그런데 이 충청도와 50대 그리고 일부 호남 지지층은 일시적으로 왔다 일시적으로 갈 그런 지지층은 아니에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다른 후보와 달리 이 안희정 후보의 지지세가 네. 큰 실수를 하지 않는 한 20% 이하로 급전직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오히려 더 앞으로 추가로 네. 지지층을 더 이렇게 결집할 수 있는 그런 플러스 요인이 더 있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네. 저는 문 후보가 굉장히 안정감도 있고 대세가 현재 형성돼 있지만 네. 방심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여러분은 지금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모시고 민주당 경선의 이모저모 그다음에 과연 정권 교체 봄은 오는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세권님, 네, 너무 길게 쓰셨네. 일본 도쿄에 삽니다 지금. 오. 언제나 JTBC 뉴스 다음에 대선 열차 잘 보고 있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JTBC 뉴스는 끝나면 바로 대선 열차로 여러분 이제 공식이 그렇게 지금 만들어지고 있어요. 원내대표님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번에 조기 대선이 되면 재외 거주자 경우 투표가 어떻게 되나요? 이게 조기 선거이기 때문에 또 이런 문제가 있군요. 그건 제가 그걸 먼저 말씀드릴게요. 네. 궁금해하실 테니까 지금 외국에서도 많이 보시니까 그러니까 해외 지금 이제 원래 정기적인 전국적 선거는 재외국민 투표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처럼 예를 들어 대통령이 중간에 거리돼서 선거를 치르는 거에 대해서는 입법이 미비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선거법을 바꾸기 위해서 지금 다른 당과 교섭을 하고 있는데 꽉 막혀 있는 게 18세 선거 연령이기 때문에 지금 나머지를 처리를 못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솔직히 여기서 오늘 말씀드리면 네. 새누리당이 내일까지도 네. 18세 선거 연령 연하를 안 해주면 네. 그것 때문에 묶여서 네. 재동포도 못하게 할 수가 없어서 네. 내일쯤엔 당 지도부 회의에서 이 문제를 좀 논의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그래서 두 개 다 못하게 할지 네. 어느 순간에는 둘 중에 하나는 하기 열어야 될지. 근데 지금 새누리당은 재외국민 투표는 하게 해주겠다. 18세는 죽어도 안 된다. 왜? 불리하니까. 아니 노골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참정권 확대를 네. 유불리의 문제로 얘기합니까? 네. 그랬더니 정치하는 집단이 다 유불리 보고 하지 뭐 이런 식으로 나와서 네. 제가 보면서 뭐 좀 답답하지요. 근데 어쨌든 재외국민 투표는 꼭 하게 해드리려고 지금 계속 교섭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야 간에 합의는 돼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김성환님, 역대 민주당 원내대표 중에서 차분하게 제일 잘하시는 것 같아요. 우상호 화이팅. 그런가요? 이런 평가가 어디에서 있습니까? 혹시 본인 스스로 생각할 때도
그런 마음이 있나요? 아니요, 뭐 그냥 제가 볼 때는 또 남하고 비교하면 아, 그렇죠. 또좀 그러니까 네, 예, 감사합니다. 자, 이제 안희정의 그 상승세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지금 있는데, 근데 이제 이번에 사과를 했단 말이죠. 네, 이른바 박근혜도 선의가 있지 않았나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사과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사과가 어느 정도 이 상승세에 영향을 미칠지, 이게 상승세를 꺾이게 할 것인가, 아니면은 그다지 영향은 없을 것이다.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그 발언은 이제 본인도 사과를 했지만 네. 적절한 예를 든 건 아니죠. 그 예를 들면 어떤 사람 추상적으로 네, 박근혜 대통령이라고 하지 말고 네. 정치하는 사람들에게 일반적인 선의가 있겠지만 그러나 결국 그 선의가 그 사람들 주변에 있는 잘못된 인간관계나 또 법적 제도적인 미비점 때문에 다 실현되는 건 아니다라는 원론적 얘기를 했으면 이게 문제가 안 됐어요, 사실. 네. 근데 지금 공분이 지금 박근혜 대통령에게 몰려가고 있는데 네. 거기서 뭐 혼자 착한 척하면서 선의가 어쩌고 이렇게 얘기한 거는 누가 봐도 조금 말을 왜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알지만 네. 굳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저런 표현을 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의구심을 불러일으켰고 네. 그 점에 대해서 빨리 사과한 건 잘한 거죠. 저는 이제 사과를 했기 때문에 진위는 그게 아니었구나 하지만 뒷맛은 개운치 않죠. 네. 앞으로 좀 그런 발언은 좀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정치하는 집단은 네. 국민들이 예를 들어 상처받을 네. 혹은 오해할 말을 하는 것은 좋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내 진위가 이렇게 있는데 왜 몰라주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네. 국민들에게 좀 더 다가가고 그럴 필요가 있죠. 이 점에 대해서는 저는 안희정 후보가 네. 썩 잘한 건 아니다. 근데 과연 이 문제 때문에 안희정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다 돌아설 거냐? 네. 그런 사안은 아니다고 봅니다. 아, 그런 사안은 아니다. 네, 네. 그럼 상승세는 당분간 계속될 거라고 봅니까? 이제 그것은 앞으로 이분이 어떤 아젠다를 가지고 국민에게 접근하는가에 따라서 더 올라갈 수도 있고 정치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보여준 거 말고 그 이상의 뭔가를 보여줘야 된다.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20%대에서 자동으로 25%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네. 예. 이때부터는 굉장히 소위 말하면 국민들이 네. 예민하게 이제 검증을 시작합니다. 음. 저 사람이 갖고 있는 생각은 뭘까? 네. 저 사람이 신인으으로서 참 괜찮아라고 볼 때와 한번 맡겨볼 만한 사람인가? 라고 할 때 대한민국은 대통령 아무에게나 안 주거든요. 그렇죠. 그런 점에서 지금부터는 이제 본인 실력을 발휘를 해야죠. 그래서 이제 20%에서 25%까지 올라가면 이 게임 진짜 모릅니다.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문재인 후보하고 거의 한 자릿수 이내에서 경합을 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부터 3, 4%에서 4%를 안정적으로 올려야 되는데 네. 그러면 4, 5%라는 건 대단한 겁니다. 국민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때 국민들에게 저 사람 나라를 맡겨볼 만한데? 라고 말할 수 있는 네. 그런 자기 아젠다를 좀 꺼내놓을 때가 꺼내놔야죠 이제. 아마 제가 볼 땐 네. 다음 주 초쯤에는 꺼내놔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대연정 발언도 상당히 논란이 있었는데 오늘 그 관훈 토론회에서 대연정과 관련 질문을 받고 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새누리당이든 자유한국당이든 당 강령집은 민주당과 차이가 나지 않는다 이런 표현을 썼단 말이죠. 실제로 그래요? 별 차이가 없습니까? 차이가 있죠. 근데 이제 과거에 비해서 네. 과거 민자당이나 민정당 이때에 비해서는 네. 강령 정책은 많이 좁혀져 있는 건 사실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른바 더 나은 사회를 우리가 바란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추상적 이야기들. 2012년도에 박근혜 대통령 공약을 보면 저희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와 공약과 네. 상당히 유사한 공약들이 많이 나왔죠. 복지나 경제민주. 문제는 안 지키잖아요. 안 지키니까. 네. 안 지키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선거용으로 일시로 던지는 강령 정책보단 네. 그들이 어떤 철을 가지고 움직이는가 이런 측면들을 보는 게 좋겠는데 예를 들면 네. 강령의 경제민주화가 있지만 이번 2월 국회에서 안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안 후보가 그런 점에서는 강령 정책 얘기를 하면서 얘기하는 건 좋지만 네. 실제 이들이 이런 자기들 강령도 안 지키는 문제에 대해서는 비판을 좀 해줬어야 한다고 보고요. 네. 근데 이제 그분이 말하는 연정의 기본적인 방향에 대해서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네. 지난번 어디 행사장에서 만났었고 대연정을 자꾸 이렇게 얘기하십니까? 그랬더니 남북 관계를 풀려고 할 때 네. 과연 122석의 더불어민주당 의석만으로 개성공단 제기할 수 있습니까? 나한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다른 당 협조도 받아야 되죠. 그러나
그건 나중에 협조를 받는 것과 지금 그 우리가 어떤 주장을 하는 것과는 좀 다른 거 아니냐 그랬더니 그렇죠. 선거를 할 때 아예 이 어떤 특정 정책에 대해서 서로 동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면 그것은 국회와 정부가 협치한다고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뭐 이런 취지라고 아하. 하더라고요. 근데 말이죠. 오늘 그 조국 교수가 페이스북에 올렸던데 상당히 잘 정리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협력의 방법이 꼭 대연정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소연정도 있고 그렇습니다. 사안별 협치도 있다. 그렇습니다. 근데 뭐 모든 걸 대연정으로 해결하려는 듯한 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좀 오해가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제일 그 이른바 이 촛불 민심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는 거는 그동안에 그 적폐가 이렇게 많은데 저 정도의 그 이 선 가지고 이 적폐 청산의 용기를 가질 수 있겠는가 뭐 그런 의구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나누어서 봐야죠. 하나는 적폐 청산의 의지가 있는 것과 네. 현실적으로 국회에서 대부분 적폐 청산은 되게 제도로 해야 됩니다. 그 대통령이 결정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그렇죠. 국회에서 제도를 바꿔줘야 되는데 네. 122석의 의석으로 설사 우리가 정권을 잡았다 한들 국민들이 원하는 수준의 적폐 청산을 할 수 있느냐 이 점에 대해서 솔직해야 된다. 그것은 적어도 그런 문제까지 설득해서 같이 가지 않으면 국회에서 제도를 안 바꿔주면 한 발짝도 못 나갈 네. 텐데 네. 내가 되면 다 하겠어 이렇게 주장하는 게 맞냐 뭐 이런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충고를 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은 네. 대통령 된 다음에 어떻게 사안부 협치할 것인가는 그렇죠. 그때 하더라도 대통령이 되면 어떤 거 어떻게 바꿀 건가를 얘기하는 게 더 낫지. 네. 그거 뭐 대연정 같은 얘기 네. 하는 게 좋겠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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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뭐 본인이 알아서 하는 거지 뭐 제가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죠. 예. 자 이재명 후보 네. 한때 급상승했는데 지금 주춤하거나 정치하고 있어요. 이거 재상승할 가능성은 없어 보이나요? 그 이분이 탄핵 국면에서 탄핵 민심을 정면으로 받아안기 위해서 네. 대단히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었죠. 네. 한편으로는 진보적인 또 박근혜 대통령의 울분을 갖고 있는 진보적 또 열혈 국민들은 대단히 환호했죠. 네. 그런데 한편으로는 뭔가 대통령으로서 안정감이 좀 떨어지지 않느냐는 의구심이 만들어졌던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다시 좀 안정감 있게 네. 본인의 정책의 진면목을 보여주겠다 이렇게 지금 방향을 선했지 않습니까? 네. 저는 잘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사실은 뭐 아주 센 진보적인 칼라를 가지고 인기를 얻은 건도 있지만 성남시장 할 때 정말 잘했어요. 네. 지금도 하고 계시지만 네. 그때 중앙 정부가 막 지방 정부를 괴롭히면서 할 때도 당당하게 맞서서 네. 복지 정책이라든가 네. 그러니까 중앙 정부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할 수 있는 진보적 정책을 선택을 해서 네. 실제로 성남시에서 관철했지 않습니까? 음. 그걸 보면서 느끼는 국민들의 통쾌함이 있습니다. 아, 저 사람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뭘 하는구나. 네. 저는 탄핵 국면에서 너무 이런 한쪽을 놓쳤다고 보거든요. 그런 네. 면에서 지금 본인이 성남시장으로서 보였던 넓적까지 안정감 있게 가면서 정책 경쟁을 하겠다. 네. 이렇게 방향을 잡았기 때문에 저는 재상승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네. 자 백경호님 진정으로 준비된 후보는 이재명뿐이다. 네,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댓글을 읽어주는 거는 이분이 좀 더 힘을 내라고 지금 3인데 그래요. 네, 3인데 이럴 조금 때는 더 이럴 힘을 때는 3위 후보를 막 격려해야 돼. 예, 예. 3위 더 해. 근데 최근에 네. 그 어제도 우리가 이 시간에 연결했으면 시민 후원 회장들을 막 한 100여 명 이렇게 앞으로 할 예정이고 아래로부터의 또 이 조직적인 후원 열기는 굉장히 또 뜨겁더라고요. 놀랐어요. 8억 원을 네. 이미 모금을 했대요. 저는 꿈도 못 꾸죠. 네. 8억 원. 그래서 본선에서 경선전이 막 이제 실제로 가면 또 이분이 제대로 된 정책을 준비해서 하면은 또 의외로 지금보다 더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캐더린님 카카오톡으로 보내주셨네요. 여기 파리입니다. 오. 파리에서 같은 의문입니다. 그런데 아까 그 적폐 청산에 대한 의문을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HKL님 김대중 대통령 당선된 날 아침 출근길이 정말 화사하고 세상이 마냥 밝았답니다. 그때만은 덜 했지만 노무현 대통령 당선 때도 비슷했었는데 10년 만에 다시 그런 날 아침이 올 거라 믿으니 힘이 납니다. 그날이 올까요?
오게 만들어야죠. 네. 예, 저는 어느 때보다 5년 전보다 네. 훨씬 더 전망이 있다기 보는데요. 네. 이제 그러려면 이 후보 세 분도 잘 아름다운 경선을 해야 되지만 네. 우리가 방심하지 말고 네. 또 더 잘 뭉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죠. 자, 이게 이제 어려운 질문일 수 있는데 이 세 명 중에 말이죠. 우리 원내대표가 아닌 개인으로서 좀 더 마음이 가는 후보가 좀 있나요? 네, 저 옷 벗으라는 얘기죠. 예. 제가 저 안희정 후보가 예. 문재인 후보를 엎을 수도 있다 이렇게 한마디 했다가 네. 문자가 한 2,000개가 왔어요. 그래요? 중립 지켜달라고. 그래서 지금 우리 당원과 지지자들이 네. 예민하시구나.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원내대표니까 좀 판을 좀 이렇게 크게 만들어 보려고 그렇게 했더니 예. 그것도 굉장히 이제 네. 중립을 위반한 거 아니냐 이런 이제 그 걱정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이상한 구렁텅이로 끌고 가지 마시고. 김은주님은 다른 이유 때문에 우상호 대표한테 문자 보냈네. 예, 김은주님, 우상호님께 저도 문자 보냈습니다. 특검 연장 때문에. 네. 이추님, 외유 내강의 우상호 대표님 공평무사하게 당정 관리 잘 해주기 바랍니다. 네. 문 대표는 가까이만 하고 잘 띄워주지는 않네. 1위 후보니까. 압도적 1위니까. 그럼요. 예. 예. 특히 근데 이건 있어요. 이게 당내만 보면 예. 이번에도 오늘도 어떤 그 언론사가 여론조사했던데 민주당 지지자들만 보면 거의 막 70%던데요. 굉장히 높죠. 이제 왜냐하면 우리 당 대표도 하셨고 네. 또 한 번 5년 전에 억울하게 이렇게 이제 패배한 그 마음들이 남아 있어요. 우리 그렇죠. 지지층한테. 네. 예, 저도 마찬가지고. 근데 저는 이제 어쨌든 세 분 다 소중한 후보들입니다. 저한테는 네. 다 개인적으로 친분도 있고 그래서 문 후보에 대해서는 경선판은 좀 뒤처져 있는 후보들을 제가 조금 네. 어디 가서 한 말씀을 더 해드리는 것이 예의인 것 같고 문 후보님에 대해서는 새누리당과 보수층이 집요하게 괴롭히지 않습니까? 네. 그건 제가 온몸을 막아드립니다. 아. 그런 점에서는 제가 더 제 선두에 서서 네. 옛날 송민순 회고록부터 최근에 뭐 그 공공일자리 81만 개 갖고 막 공격할 때 제가 온몸으로 막아드렸죠. 네. 그런 건 또 제가 해드립니다. 네. 지금 이제 댓글에서 이제 각 후보들 지지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비비큐 치킨님, 저는 세 분 다 골고루 다 유튜브 등 찾아다니면서 치밀하게 관찰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세 괜찮아요? 그럼요. 예, 스스로 그러니까 어떤 언론이 이렇게 보도한다 이것뿐만 아니라 스스로 뭔가를 이렇게 찾아서 해보는 거 이거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정지영님, 우상호 대표님, 민주당에서 문재인 안희정 의원에 대한 입장은 많이 언급하셨는데 이재명 후보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좀 전에 얘기했는데 제가 우리가 말씀했어요. 3등이다 보니까 지금 세 번째 얘기했는데 네. 아까 그랬죠. 좀 더 이렇게 더 잘 됐으면 좋겠다. 근데 이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예. 세 분 후보 중에 이재명 후보가 정말 어린 시절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살아온 얘기 다 들었어요. 맞아요. 근데 본인이 자기 얘기 잘 못해서 그런데 같이 이렇게 소주 한잔 하면서 살아온 얘기 들으면 진짜 눈물 나요. 뭐 구두 닦은 그렇죠. 시절, 뭐 네, 소년공 네, 시절. 근데 네. 뭐 지금 그게 뭐가 중요하냐 뭐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 그래도 어떤 성장 과정을 거쳐왔는가가 네. 정말 난 그분이 서민을 생각할 때는 남 얘기가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디 누가 힘들고 아프다 그러면 자기 일 같은 느낌이 드나 봐요. 그런 면에서 보면 나는 이재명은 그 말로만 어디서 진보 얘기하는 게 아니고 네. 정말 참다운 친서민 후보 자격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버드흠님은 문재인 이재명이 종편 보수 언론에서 일방적으로 두드러 맞는데 왜 당에서 보호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 보호한다고 하는데 이제 이분들 입장에서 성이 안 차시는구나 성이. 성이 안 찰 수 있어요. 요새 또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 막 그 이른바 색깔론 막 제기하더라고요. 정세현 전 통일원 장관의 발언, 그분이 팟짱에서 발언한 걸 가지고 또 일부만 가지고 이렇게 막 하던데, 자 우상호님 인상이 너무 좋으세요. 화이팅. 좋습니다. 지금 칭찬과 비판과 그다음에 특검 연장을 위해서 도대체 뭘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런 비판 이게 많은데 이거는 우리 그 팟짱에서 계속 물어봤으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는 좀 그렇게 하고요. 근데 말이죠. 지금 이제 이 안희정 그다음에 이재명 전부 다 50대이지 않습니까? 50대 초중반이라고 볼 수 있죠. 네.
우상호 원내대표도 50대 중반, 네. 그죠? 예. 그 지금 이제 50대 주자들이 막 뛰고 있기 때문에 혹시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나도 좀 뛰어볼까 이런 생각 안 해봤나요? 그게 이제 남들이 잘 나간다고 지도 잘 나갈 줄 알면 그게 이제 오산인데 특히 네. 지금 당 지도부는 네, 이 경선 관리가 굉장히 큽니다. 사실 5년 전에는 네. 저희 당이 네, 그렇게 아름다운 경선을 치르지 못했어요. 네. 제가 그때 최고위원이었는데 네, 뭐 후보들 사이에 막 그냥 룰 갖고 싸우고 또 경선하다가 중단되고 이러니까 네. 정말 그 우리 지지층들이 상처 많이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번 대선 때는 추미애 대표님과 함께 네, 공정한 경선 관리가 잘 이루어지도록 해서 네, 정권 교체의 희망을 이렇게 높이는 데 기여하는 것이 제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자기 역할에 충실하는 것 모든 사람이 저는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이제 이렇게 역할 잘 하시고, 네. 그럼 5년 후에는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노바지 노스 아무도 모르는 거죠. 뭐 그걸 예. 아, 그렇군요. 예. 자, 윤여강님, 우상호 원내대표께 부탁드립니다. 첫째, 문재인 전 대표께 인색하지 마시고, 인색했어요? 아니 제가 얼마나 열심히 막아드렸는데 더 잘하라고 인색하지 마시고. 둘째, 추미애 대표와 원내대표 간에 마치 불화가 있는 듯한 먹잇감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아, 불화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으나 불화가 있는 듯하게 비춰질 수 있는 먹잇감을 제공하지 마라 기자들에게. 네. 요새 뭐 먹잇감 제공했나요? 없습니다. 없어요? 네. 자 요즘은 아주 잘 단합해서 잘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윤여각 선생은 이게 굉장히 그 민주당 상황이 밝은 분이네. 예? 초기 밝은 분이에요. 왜 뭐가 저기 말고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잘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자, 지난번 근데 원내대표 연설에서 국민의당하고 정권 교체를 100%, 120%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같은 야당인 국민의당하고 합쳐되지 않느냐. 네. 통합. 그러니까 이게 대선 전 통합을 얘기했던 거죠. 네. 안 된다면은 공동 정부를 지금부터 준비해야 되지 않느냐. 통합이 아니라면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네. 이제 국민의당에서는 뭐 별로 대응을 안 한 것 같은데 그 후에 뭐 진전이 있습니까? 물밑에서라도. 아니 이제 제가 그렇게 얘기한 것은 네. 지금 이제 특검법 왜 하기 안 되냐 이런 얘기랑 사실 다 연결되는 얘기인데요. 네. 원내체 일당이라고 하지만 이 사당 체제는 네. 법 하나 제대로 통과시킬 수 없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제가 차라리 3당 체제 때는 뭘 좀 타협을 해서 네. 주고받기도 해서 이렇게 뭐가 좀 통과가 되고 이럴 수가 있었거든요. 네. 예산안 통과할 때 그렇게 했죠. 네. 누리과정 받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근데 이건 아예 안 돼요. 협상이. 네.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야 이게 문 후보가 되든 안희정 후보가 되든 이재명 후보가 되든 혹은 이제 최성 시장이 자기 꼭 얘기해달래요 어디 가도. 그래서 최성 후보도 있다. 거기도 돈 냈거든. 지금 등록비 냈는데 그래서 제가 꼭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성 후보가 되든 네. 누가 대통령이 당선된다 하더라도 네. 만약 네네. 저는 그분 되자마자 바로 식물 대통령 된다고 봅니다. 120석의 국회의원 가지고 법 하나 통과할 수가 없어요. 선진화법 지금 때문에. 4당. 예를 들면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자 우리 당 후보가 대통령이 됐어요. 네. 그럼 우리가 여당이고 나머지 당은 다 야당입니다. 그럼 그때 야당이 연합을 합니다. 네. 그럼 122석 대 네. 나머지 의석이에요. 정부 조직법부터 아마 통과가 안 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땐 다수 의석이 새로 된 대통령을 도와줘야 네. 적폐청산을 위한 법제도를 개선할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사당 체제에서는요. 제가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빌고 뭐 이렇게 뭐 딜도 하려고 했는데 네. 한 당이 난 이거 안 해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3당 때는 네. 국민의당하고 야당이 먼저 협의를 해서 입장을 맞춰놓고 그다음에 새누리당하고 협상을 하면 거기서 합의된 거는 되는 거잖아요. 네. 사당 체제는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저야 뭐 5월달에 제 임기 내려놓고 후임자에게 네. 넘기면 되지만 네. 야 이건 다음 대통령은 누가 되든 어느 당이 되든 이건 완전 지옥이다. 그래서 일단은 색깔이 같은 정당이 국민의당이니까 네. 또 한솥밥을 먹었던 형님들이고 그러니까
여기부터 통합을 시켜야지. 그래야 그래도 한 160석은 돼야 여당이 돼서 네. 정부 조직법, 인사청문회 뭐 하나 제대로 할 수 있지. 저는 지금 120석으로 1, 2월을 해보니까요. 네. 야, 이거는 누가 대통령이 돼도 바로 식물되겠다. 음. 이런 위기의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당 통합을 하든가, 국민의당과. 예, 아니면 연정을 하든가 이 방법 말고 뭐가 있겠나. 거기다 정의당은 생각 안 했어요? 함께? 근데 저는 원래는 제가 옛날에 빅텐트론자였습니다. 네, 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음. 진보정당 블록이 따로 있어야 되겠어요. 아, 그게 그게 오히려 더 낫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이 진보정당 블록이 하나 있어서 네. 좀 진보적 가치를 계속 주장해 주는 게 아, 기존 정당들에게 굉장히 어떤 그 일종의 말하자면 뭐랄까요 효과가 있어요. 네. 그래서 같이 해서 당내 진보파를 강화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저는 정의당 같은 진보 정당이 자기 역할을 좀 해주시는 것이 한국 정치에서는 네. 그러니까 필요하다. 예를 들어 음. 전 지금처럼 각 개파가 융합을 못해서 나눠져서 만든 다당제는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의당과 뭐 더불어민주당 네. 혹은 보수당 이렇게 정책 이념에 따른 정당 분화는 저는 의미가 있다고 보죠. 자, 근데 어쨌든 그 국민의당한테 그렇게 제안을 했는데 민주당의 원내대표가 대표 연설에서 제안을 했는데 그만 좀 하라 그러더라고요. 반응이 없잖아요. 그만 좀 얘기하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 뒤에 아무런 진적이 없습니까? 사적으로도 이거 정말 위험하지 않냐 그랬더니 그 얘기가 국민의당에서는 대선 후보를 내지 말라는 얘기를 들린대요. 그래서 그는 자존심을 건드리는 얘기니 그 대통령 되고 나서 그런 제안을 하면 몰라도 지금 한참 거기도 경선하고 있는데 네. 그런 얘기하는 건 예의가 아니다. 자, 근데 이제 오히려 네. 그렇게 국민의당한테 뭔가 함께 하자고 그랬는데 오히려 말이죠. 지금 개헌을 고리로 해가지고 국민의당이 바른정당하고 자유한국당 같이 함께 뭔가 네. 이렇게 연합전선을 펼치고 있어요. 그 민주당은 왕따 당하고 있더군요. 거기에서는 끼어주지 않았더군요. 네. 어제 사진 보니까 네, 네. 혹시 대선판에서 만약에 문재인 후보가 1등이 됐다 칩시다. 네. 그러면 이제 문재인에게 저항하자. 우리 다 같이 합쳐서 그래가지고 국민의당, 바른정당, 뭐 자유한국당 다 이렇게 합쳐가지고 이렇게 역으로 포위할 가능성은 어때 보여요? 저는 개헌으로 입장을 정리하고 있다고 해서 네. 대선 후보들이 이해관계까지 정리될 리가 없다. 음. 그러니까 바른정당의 대선 후보, 예를 들면 네. 유승민, 남경필 후보, 네. 또 국민의당의 예를 들어 지금 이제 후보로 나오신 네. 뭐 안철수, 손학규, 네, 네. 손정배 네. 이분들의 이해관계가 개헌을 매개로 서로 양보해서 단일 후보를 뽑는 공동 경선으로 갈 가능성은 없다. 근데 유승민 그 바른정당 잠재 후보가 네. 오늘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국민의당 후보까지 포함해서 국민의당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단일 후보를 내면 좋지 않겠느냐. 물론 남경필 씨는 그랬던 이제 남경필 반대했지만. 후보가 그러면 유승민 후보 다시 새누리당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제 말씀이 그거죠. 이게 뭐냐면 그 중에 어떤 분은 그런 구상을 할 수도 있지만 그게 그 후보들 사이에 합의가 되어서 네. 소위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반문 전선 네. 그렇게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대선은 원래 구도 개편기가 제일 먼저 시작되고요. 네. 구도 개편기가 지나면 이제 인물 경쟁기로 갑니다. 제가 작년 연말부터 계속 통합하자는 얘기했을 때가 구도 네. 예? 구도 개편기였고 그때는 빅텐트론도 나오고 손학규 대표가 어디로 가시냐 이런 논쟁도 네. 전망도 있었죠. 네. 구도 개편기는 끝나고 지금은 이제 인물 경쟁기로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개헌을 매개로 해서 아무리 각 당 원내대표가 협의한들 대선판에 영향을 미치는 구도 개편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미 각 당 내부의 경쟁 구도로 갔습니다. 네. 네. 자, MSJ님 우상호님 인터뷰 보니 구여운 구속이 있습니다. 나 56세인데. 방장형님 지금 무엇이 중요한디? 특검 연장. 특검 연장. 우리 오마이뉴스 계속 지금 팟짱에서 이 얘기 해왔어요. 특검 연장해라. 조영아님 응원합니다. 우리 국민이 있습니다. 네. 저기 오연호 사장 제발 특검 연장을 하기 위해서 민주당과 다른 여당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좀 물어봐 주세요. 오늘 오전에 팟짱에서 내내 지금 이 얘기했습니다. 어제랑 이따가 잠깐 또 얘기를 해주세요. 그러면은 하도 이 얘기 많으니까. 자, 정무영님 4인 후보 합동 토론회는 없나요? 조만간 이제 만들어지죠. 네네 만들어집니다. 한 10번 정도 계속 계획을 그렇죠. 하고 있습니다. 아마 TV 방송, 네. 그다음에 무슨 저 신문사
인터넷 신문사 뭐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선관위에서 네네. 저희 당 내부에 선관위가 있는데 그렇죠. 거기서 이제 결정을 하게 될 텐데. 네. 네. 자, 근데 아까 이제 개헌 얘기했어요. 개헌을 고리로 민주당을 역포위하고 있는 게 아닌가 했는데 예. 국민의당이 제일 먼저 개헌안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그걸 봤더니 6년 단임으로 하고 분권형으로 하되 제일 특징이 뭐냐면 이번에 뽑힌 대통령은 3년만 하자. 이게 국민의당의 그 개헌 아니더군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 당선되면 지금 1인 문재인 후보는 3년만 하고 2020년에 대통령을 그만두라는 그게 지금 국민의당의 개헌 아니던데 혹시 그거 알고는 있나요? 알고 있죠. 각 그- 당이 그- 정리한 내용들을 봤죠. 그 민주당 사람들의 반응은 뭐였어? 이게 뭐지? 뭐 이런 반응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대통령 선거가 장난도 아니고 네, 장난도 아니고 예, 진짜. 뭐 찢어 발겨서 너는 2년 나는 3년 이건 저는 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대표 교섭단체 개표연설에서 드린 말씀이 네. 2018년이죠. 내년도에 지방선거에서 지방선거 때. 네. 국민투표가 어차피 있으니까 네. 그때 국민투표하는 걸 목표로 음. 국회 내 의견을 쭉 정리해 가자. 네. 어떻게 1, 2개월 사이에 개헌안이 각 당별로 정리하게 말끔하게 되겠습니까? 네. 탄핵 인용이든 기각이든 조만간 지금 결정이 날 텐데 네. 그래서 저는 현실적으로 대선 전 개헌은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그 모여서 합의하신 세 당 원내대표도 네. 대선 전 개헌이 불가능하다는 걸 다 알고 계셔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이거 정력적으로 이런 걸 제안하면 되냐? 응? 음. 제1당 빼놓고 개헌 되냐? 네. 그래서 참 진정성 없어 보인다. 근데 그 개헌하겠다는 그 당들이 원내대표들끼리 이렇게 모일 때 네, 민주당 원내대표한테는 아예 연락도 안 했나요? 그렇습니다. 여기 모인지도 몰랐어요? 네. 지금 왜 그런 걸 왜 물어보세요? 뭐 제 일당이라면서 네. 그 정보력이 아니, 그 정도밖에 없어야 아니, 되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걸 뭘 내가 굳이 그분들이 어떻게 만나는까지 염탐하고 다닐 이유는 없는데 네. 이제 제가 볼 땐 그분들이 진정성이 있으면 네. 사당 원내대표 회동 가끔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서 개헌 어떻게 할 거요? 우리끼리 의논 좀 해봅시다. 심탄회하게. 네. 그럼 전 얘기한다니까요. 근데 저를 빼놓고 세 분이 만나서 합의를 해버리니까 네. 제가 오늘 너무 정략적이다. 그렇군요. 그렇게 해서 민주당이 개헌에 소극적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만든다고 해서 과연 개헌 통과에 도움이 됩니까? 내가 이렇게 네. 물어봤지요. 그래서 제가 볼 땐 쓸데없는 만남을 한 거예요. 네. 김기덕님, 개헌은 다음 정권에서 하고 개혁을 해야 한다. 그리고 느낌표 3개 해놨습니다. 네. 조나스 우님, 견소리다 견소리. 낙화님, 국민의당 뭔 소리하고 자빠졌나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도 참 너무 속이 보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번 대통령 3년만 하라. 보통 이런 거 개헌할 때 그래도 제안할 때는 이번 대통령은 임기를 보장하고 그 다음에 하자. 보통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게 그렇죠. 너무 속이 그래서 뻔히 보이는. 아마도 이제 내년에 설사 제 생각대로 개헌 국민투표를 하더라도 네. 적용 시기와 이런 문제는 아마 그 다음부터 하게 될 텐데 그것도 이제 절묘한 안을 만들어야 되겠죠. 네. 근데 지금 자꾸 이제 국민의당 안을 물어보시니까 제가 대선 이후에 연합하자고 한 정당의 안에 대해서 내가 막 공격할 수가 없어서 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자, 근데 이제 안철수 후보 쪽에서는 계속 얘기한 게 결국 그 민주당 예비 경선이 마무리되면 네. 결국은 문재인 안철수 이자 대결이 될 것이다. 이런 주장을 계속 해왔는데 짧게 코멘트를 하자면 그것은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제 그것은 이제 안철수 후보께서 네. 바른정당이나 또 새누리당 아니 이름이 이제 자유한국당 네. 거기 후보들이 변변치 않으니까 거기 지지층이 전부 본인을 지지한다는 전제하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래서 문재인 후보가 되면 문재인 후보 대 나머지가 다 자기를 밀어서 1대1 구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대한민국의 보수 진영이 지금처럼 그냥 간다고 보지 않습니다. 대선 앞두고 어떤 형태로도 저는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어떤 형태로든
손을 잡든가 아니면 보수적인 민심이 네. 둘 중에 한 명을 유력한 보수 후보로 네. 지지율을 몰아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은 저희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네. 보수 후보와의 대결 구도가 되지요. 그거는 저는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의 여론조사 결과 이것이 대선 때까지 그냥 간다. 저는 그렇게는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보수가 만만치 않다. 그렇습니다. 예, 막판에는 지금은 이렇게 뭐 여론조사 하면 문재인 일이 안희정 일이 이렇게 나오지만 막판에는 민주당의 한 후보와 그 보수 세력의 한 후보가 상당히 경합을 벌이는 구도로 갈 수도 사실은 있다. 그 양강 구도로 가지요. 아,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네. 제가 대선 전 합당이나 뭐 대선 후 연정을 걸고 네. 1대1 구도로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럼 안철수의 그런 시각, 문재인 안철수의 양강 구도가 될 것이다. 이거는 대한민국의 보수 세력을 너무 좀 가벼이 본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나요? 저는 가벼이 봤다기보다는 지금 상황으로는 그렇게 예측할 수 분석할 수 있는데 있는데 상황이 달라졌다. 저는 이제 우리 당 후보가 정해지고 네. 또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의 후보가 정해지면 네. 저는 국면이 바뀐다고 보고 있죠. 그런 면에서 네. 이것은 역시 음. 전통적으로 네. 전통적인 여당 지지층이 미는 후보, 음. 전통적인 야당 지지층이 미는 후보의 네. 1대1 구도로 좁혀질 수밖에 없다.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것이 그 지금의 여론조사처럼 뭐 민주당이 상당히 앞서고 보수는 상당히 어려운 상태 이게 아닐 수 있다. 그래서 늘 긴장해야 된다. 이런 시작은 거죠? 우리가 유리한 여론조사가 나오겠지만 네. 결국은 레이스하기 나름이죠. 마지막에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네. 저는 절대 우리 문 후보님도 그렇고 우리 뭐 또 도전하고 있는 안희정 후보도 그렇고 더불어민주당 후보 되면 대통령 된다 이런 생각 버려야 됩니다. 절대 그렇게 편하게 갈 수가 없습니다. 물론 사회적으로 보면 네. 이번 정권 교체가 돼야죠. 음. 그러나 대한민국이 과거 IMF 같은 그런 큰 사건이 났을 적에도 이인재 후보가 별도로 나온 상태에서 겨우 50만 표 이겼어요. 30만 표 이기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걸 보면 네. 그때에 비해서는 지금 훨씬 더 우리 보수 진영이 최순실 게이트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실망했기 때문에 네. 많이 이렇게 어떤 그런 참여 의욕이 많이 떨어져 있는 건 사실이지만 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본인들이 보수를 몇십 년간 지지했던 분이 갑자기 어느 날 좌파라고 생각하고 있는 민주당 후보에게 표를 던진다? 네. 저는 그렇게 쉽게 보기 어렵다. 아. 그런 두려움이 있죠. 네. 이번에 어떤 변화가 올지는 아직 우리가 미리 예단해서 방심하면 안 된다. 네. 제가 그 경고를 계속 하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근데 지금 보수 쪽에서 사실 뭐 두각 나타내는 후보가 별로 없고 황교안 총리는 제 생각에는 나오지 못할 듯한데 네. 어떻게 보세요? 나올 거로 보세요? 알 수는 없죠 아직. 근데 본인이 이제 대통령 후보로서 지지율이 워낙 높이 나오니까 되게 그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뭐랄까요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건 틀림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지금 상황에서 나올 수 있느냐 여부는 아직은 제가 뭐 속단하기 어렵습니다. 뭐 김무성 의원이 다시 또 나오게 될 가능성도 있다고 거론되는데 그거는 어떻게 보세요? 어려운 것으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어렵군요. 근데 내가 좀 정치 평론가로 앉아 있는 건 아니잖아요. 뭐 원내대표지만 네. 또 오연호의 대선 열차의 시청자를 위해서 잠깐 네. 지금 이렇게 제가 여쭤봤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아까 상당히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더불어민주당의 후보가 된다고 해서 대통령이 바로 되는 게 아니다라는 이 긴장감을 늘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게 어찌 보면은 그 안희정 후보가 늘 주장한 당이 중심이 돼서 뭔가를 준비해야 된다. 이것과도 또 연관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민주당이 중심이 되어 가지고 이 선거판을 좋은 정책, 유권자들에게 이 당이 수권 정당이 돼 있구나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뭔가를 준비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각 캠프에서 준비하는 거 말고 당이 중심이 돼서 뭐 민주정책연구원 뭐 등등등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정책위원회도 있고 네. 그런 데서도 좀 뭔가 준비가 좀 돼가고 있나요?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요? 정책위원회가 연쇄적으로 각 상임위원회 의원들과 네. 대선 공약 개발을 위한 간담회를 연이어하고 있고요. 네. 또 민중정치연구원대로 팀을 짜서 지금 공약 선별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네. 어느 분이 대통령 후보가 돼도 그분에게 이렇게 드릴 수 있는 네. 물론 후보를 돕는 여러 정책단위 캠프들도 있지만 나중에 종합을 해서 네. 후보의 선택폭을 넓혀줄 수 있는 당 차원의 공약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원내대표 연설에서는 세 가지를 제일 중요하게 얘기를 했어요. 재벌 개혁, 검찰 개혁, 그다음에 언론 개혁. 그러면서 이제 뭐 고위 공직자 수사 비리처, 공수처 등등 뭐 이런 많은 얘기를 하셨어요. 네. 근데 그런 것도 사실은 그 이제 국회에서 이렇게 협상을 통해서 이게 뭔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 교섭단체 연설에서 했던 얘기 지금 하나도 실천된 거 없죠. 네. 그러니까 그게 아까 아니 그러니까 그 법안 중에 뭐 네. 크고 작은 사안들에 합의된 것도 일부 있는데 우리 마음에 안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수준에서 합의가 안 됩니다. 제가 느끼는 건 이제 뭐 하냐고 그러시는데 정말 제가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답답해 죽겠어요. 왜냐하면 계속 협상을 하거든요. 수석 부대표가 벌써 10차례 회동을 했고 저도 다른 당 대표들과 여러 번 만났고 할 수 없이 나중에는 우리 야당끼리도 만나고 별의별 압박을 가하고 있는데 제가 자유한국당이 대선을 포기한 정당 아니냐까지 내가 이렇게 그렇죠. 얘기한 이유는 세게 얘기했었죠. 민심을 의식한다면 이렇게 배째라식으로 모든 개혁 법안을 다 안 하겠다고 할 수 있을까? 근데 지금 수준이 어느 수준이냐면 다 안 한다는 겁니다. 네. 민심이 어디인지도 알아요. 이분들이. 근데 우리 못해. 배째 이런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선진화법 때문에 합의가 안 되면 아무것도 진전이 안 되니까 그래서 제가 아니 이게 어떻게 이렇게까지 합의를 안 해주냐. 그래서 정말 아주 답답한 상황입니다. 네. 자, 근데 이제 어떻습니까? 그 오늘 이제 헌법재판소가 최종 변론기를 2월 27일로 이렇게 정했단 말이죠. 이 얘기는 결국은 이제 3월 13일 이정미 이 소장의 권한대행의 퇴임 이전에 뭔가 이 결정을 한다는 얘기인데 탄핵 인용에 대한 예측은 어떻게 하세요? 글쎄 우리가 그동안 이제 그 검찰에서 조사한 내용, 또 특검에서 수사한 내용, 그리고 각종 언론에서 보도된 내용, 그리고 대통령 스스로도 인정한 내용을 다 종합을 해보면 탄핵 사유가 너무 명백해서 이게 법률적 양심과 소신에 따라 판결을 내린다면 이것은 인용이 안 될 수가 없다.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세상은 또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뭐 별의별이 다 생기니까 또 워낙 박근혜 대통령 쪽과 보수가 워낙 집요하게 지금 여러 가지 그 졸렬한 전술을 피고 있으니까. 근데 우리도 그거에 맞대응해서 굉장히 열심히 잘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뭐 탄핵 인용이 100% 된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 신현숙님, 이 국민들의 마음이에요. 국민들은 참 바쁘다. 탄핵도 시켜야 되고 정신줄도 세워야 되고. 정말 16차에 걸쳐서 이 광화문 전국에 또 이렇게 촛불, 또 해외에서도 촛불 드신 분들 참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있었기에 그나마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치인들을 비판도 하지만 또 격려도 해줘야 될 텐데요. 만약에 탄핵 인용이 안 되는 최악의 사태가 발생한다면 민주당의 선택은 뭐가 돼야 될까요? 그 정치인들 중에요. 항상 만약에 안 되면 그 안 되는 상황에 대비해서 뭘 만들어 놓으면요. 잘 안 돼요. 탄핵을 할 때도요. 수없이 많은 기자와 언론이 저한테 물어봤습니다. 안 되면 어떡할 거냐? 내가 되게 만들겠다. 내 머릿속에 안 되는 상황은 전혀 상상도 안 한다. 그렇게 하고 몰입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안 될 상황은 아예 염두에 두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여권 일각에서 자진 하야설이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정우택 그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 거기도 원내대표들이네요. 파트너인데 원내대표. 그분들이 뭔가 막 흘리고 있어요. 지난번에 저한테 언뜻 그런 얘기를 하길래 했어요? 그게 작년도 상황이었어 모르게. 지난번이라는 게 언제쯤이 지난번이? 일주일 전, 2주 전? 아니 작년에 작년에 탄핵이 추진되기 훨씬 전에 초기 상황이었으면 몰라도 그때 우리가 대통령이 완전히 손을 떼고 그리고 국회가 추천한 총리에게 전권을 주면 탄핵으로 가지 않겠다. 그런 협상을 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손 떼라는 얘기에 전혀 이런 방구 답을 안 하고 그때 이선호 때부터 뭐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탄핵으로 온 겁니다. 근데 이미 국회에서 탄핵까지 하고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판결이 거의 다 끝나가는데 이제 와서 갑자기 그런 얘기 꺼내는 거는 저는 말이 되는 소린가? 그래서 더군다나 대통령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접근한 것도 아니고 구 여당 출신의 정치인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저는
지금 탄핵 전선에서는 교란 요인만 되지 네. 별로 바람직한 그 대안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탄핵이 인용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지 말고 되게 해야 된다는 이 말에 마징가 씨가 우상호 화이팅, 마한 소동 씨가 오 멋진 마인드. 예. 규철이 오빠는 규철이 오빠 이게 이규철 특검법은 아닐 텐데 그런 정신으로 탄핵 연장도 좀 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근데 그 자진 하야설이 나오는 이유가 연계되어 있는 게 사법 처리를 면제해 달라는 거거든요.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세요. 무슨 쓸데없는 소리 하고 그죠? 있어요. 택도 없는 소리죠. 네. 왜 이렇게 택도 없는 소리를 그런 꿈을 꿀까요? 아직도 그러니까 정신을 못 차린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대통령 쪽에서 먼저 나온 얘기인지 거기는 부인하니까요. 또 일부 정치인들이 한 얘기인지 그건 네. 좀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지금은 이미요 음. 다시 되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상황은 네. 이제 무슨 다른 정책 타협을 하고 뭐 그러기에는 와도 한참 왔고 네. 이제 곧 결말이 내려지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탄핵이 되더라도 특검 연장은 해야 된다. 왜냐하면 좀 조사해야 될 게 많기 때문에 이런 의견이 굉장히 많네요. 그러니까 이렇습니다. 특검이 정말 처음에 특검을 할 때도 국회에서 여러 가지 일이 많았습니다. 네, 네, 심지어 새누리당 의원들이 탄핵하면 됐지 뭘 네. 특검까지 하려고 그러냐 네. 할 때 그때 싸워서 밀어붙여서 이제 통과시켰는데 특검 하신 분들이 정말 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지금 사실은 한 70% 75% 정도 수사가 됐어요. 그러니까 아주 안 된 건 아닌데 그렇죠. 미진한 게 좀 남아 있습니다. 몇 개의 영역에서 우리가 알죠. 우리가 14개의 범주를 들였으니까. 네. 네. 그래서 저희가 볼 땐 여기서 중단하면 네. 좀 미진한 게 남는다. 그래서 좀 최대한 연장해 보려고 하고 있는데 네. 황교안 총리가 이거는 의무적으로 연장을 해줘야 되는 법이거든요. 이 법이. 네. 그때 여야 합의 다 했었고 네. 황교안 총리가 어떻게 하는지 좀 봐야죠. 그러니까 지금 새누리당이 또 새로운 법으로 해주지 않는 거는 그건 새누리당이 그렇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네. 지난번 법을 한번 했는데 왜 또 하자 그러냐 이럴 수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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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또 아직 황교안 총리가 연장을 안 한다고 하지 않았지 않느냐 이런 논리적 성립은 됩니다. 그런데 황교안 총리가 아무 이런 방법 안 하는데 분위기는 안 해줄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밀어붙여 보는 거죠. 네. 그런데 저는 3월 2일까지도 최대한 노력을 해서 한번 더 압박을 가해 보겠습니다. 네. 뭐 안 되면 저 총리에 대한 탄핵도 검토가 돼야 되겠네요. 제가 뭐 좀 말을 심하게 하긴 했죠 그때. 뭐 무사하지 못할 거다 이런 얘기 했는데 사실 뭐 말을 너무 심하게 하면 안 되지만 근데 네. 그때는 제가 사실 정말 너무 이제 절박해서 일국의 총리한테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만 그래도 제가 안 할 수가 없어서 네. 좀 얘기했는데 사실 지금 상황에서 이 특검 연장이 쟁점이 되는 게 전 이해가 잘 안 가요. 그렇죠. 당연한 건데. 당연한 수준이 아니고 사실은 외국 같으면 이거 한 1년씩 해요.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2월 2일 날 원내대표 연설에서 검찰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민의 염원입니다 하면서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를 설치하자. 근데 이거는 사실은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 이거는 박영수 특검의 상설화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이제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좀 잘 해주기 바랍니다. 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대선 열차에 함께 타셔가지고 1시간 10분 동안 말씀해 주셨네요. 자, 마지막으로 이 카메라 보시고 오마이 TV 시청자한테 저녁 인사 네. 하고 저는 좀 남아서 여러분들과 얘기 좀 나누겠습니다. 네, 우리 오마이뉴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 그 오마이뉴스 같은 이런 바른 언론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기존의 망가진 공영방송 몫을 대신 해주고 있었죠. 저는 탄핵 그 시점에도 열심히 뛰어다니던 우리 오모연호 대표를 기억합니다만 좋은 언론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더불어민주당이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만 적어도 지금 이 국면에서 우리가 어떤 책임감으로 일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한시도 잊어본 적은 없습니다. 좀 부족하더라도 같이 해주시고 끝끝내 대한민국이 좀 새로운 세상으로 바뀌는데 우리가 조금 더 기여할 수 있을 때까지 같이 손잡고 함께 가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향한조님이 우상호 의원님 믿습니다. 이상승님 국민을 믿고 강하게 나가세요. 우 대표님, 낙화님, 우상호 대표님 고생하셨습니다. 네, 자 오늘 함께해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저는 멀리 못 나가겠는데. 네, 앉아 계세요. 우리 광고 1분 동안 책 광고인가요? 보고 다시 저는 여러분들과 잠깐 더 얘기 나누겠습니다. I am happy. I'm very happy. 함부르크에서 덴마크 국경을 향해 주민들이 함께 코펜하겐의 중앙역 앞입니다. 네, 우상호 원내대표와 1시간 10분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했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상호 대표님 나중에 또 종종 모시고 대선판에 대한 얘기 또 민주당이 어떻게 개혁안을 이끌어가는가 이 얘기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함께 해주셨는데요. 아까 제가 재밌는 댓글이 있었는데 네, 아까 신현숙님이 그 얘기했죠. 국민들이 참 바쁘다. 탄핵도 시켜야 되고 정신줄도 세워야 되고. 네. 박덕일님, 네, 박덕일님이 아까 그 얘기했어요. 언론에서 사라지는 이재명, 언론의 먹잇감인 문재인, 언론의 애완견 아니죠. 네, 이분은 이렇게 표현을 하셨네요. 상당한 뭔가를 반영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약간 과한 것 같기도 한데, 네, 그렇군요. JIP님, 안 지사는 너무 추상적이고, 문 후보는 큰 줄기가 없고, 이 지사는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고, 네, 뭐 이런 비판도 한번 귀담아 들을 법합니다. 늘 함께 만들어가야 되기 때문이죠. 제 책 광고에 대해서 한마디 하셨네요. 희진님, 우리도 행복할 수 있을까? 책 봤는데 덴마크 너무 부러워요. 바로 그거죠. 그래서 제가 우리가 촛불 하면서 이게 나라냐라고 막 하잖아요. 근데 제가 덴마크에 가서 느낀 건데 그 느낀 걸 책으로 쓴 게 아까 그 광고 나간 우리도 행복할 수 있을까 이거잖아요. 2년 전에 쓴 책인데요. 가봤더니 이게 나라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네. 사실 우리가 왜 정권 교체를 염원하고 있습니까? 대통령 한 명 바뀌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나라다운 나라를 한번 만들어보자 그런 염원이지 않겠습니까? 희진님이 책을 읽으셨다는데 오마이뉴스에도 막 독후감도 써보시고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박근혜 감옥가자님, 우상호 원내대표 끝났어요? 네, 방금 전에 끝났습니다. 조금 있다가 이제 재방송 할 테니까요. 함께 보시면 되고요. 이제 저는 아직 헤어지지 못하는 여러분들과 조금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카카오톡으로 해주신 분 캐더린님, 파리네요. 파리. 특검 연장을 하여 대청소를 하여서 나라를 새롭게 설계합시다. 네, 그래야 되겠죠? 저도 똑같은 마음입니다. 정무영님, 합동토론회 빨리 했으면 좋겠고 자주 나와라는 얘기고요.
우상호 대표 자주 모시라는 얘기고요. 짱돌님은 박근혜가 빨리 구속되고 기각된 우병우도 구속이 되었으면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네. 어제 제가 우병우가 구속될 거라고 했는데 기각됐어요. 좀 보완을 해서 영장 재청구를 할 걸 검토를 한다고 했는데 진실은 곧 밝혀지리라고 생각합니다. 특검 연장 불발 시에 황대행도 탄핵시켜야 된다. 황교안 총리 탄핵시켜야 된다. 이런 의견을 보내주셨습니다. 네. 김민성님, 정의공정님, 행복 축복의 나라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네, 우리가 함께 이런 나라를 만들어 가야 되겠지요. 근데 토마스 한님처럼 덴마크 한이 어쩌다가 정유라에 대한 얘기만 나오는데 덴마크가 우리 정유라 통해서 상당히 많이 알려졌죠. 근데 덴마크의 진면목은 우리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제가 1년에 2차례씩 그 방학 때마다 30명씩 독자를 모시고 덴마크로 여행 갑니다. 좀 비싸긴 합니다만 유럽 비행값이 좀 비싸죠. 함께 가실 분들은 나중에 함께 하세요. 네. 아까 어떤 분이 오연호 양복도 입을 줄 안다고 했고 염색하면 어떻게 했냐고 그랬는데 염색할까요? 문재인 후보 진영의 요즘 최대 논쟁거리 중에 하나가 문재인 후보가 염색할까 말까라고 김경수 대변인이 지난주인가요? 지지난주 이 대선 열차에 와서 얘기했는데 오연호가 염색을 할까 말까 이거 지금 우리 집안에 지금 우리 식구 4명인데 우리 집 식구 4명의 최대 논쟁거리입니다. 저는 귀찮아서 하지 말자 주의인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자, 오늘 우상호 원내대표 만나느라고 우리가 다른 뉴스를 얘기를 못했는데요. 지금 바른정당에서는 유승민 후보하고 남경필 후보가 이른바 후보 단일화를 가지고 지금 각을 세우고 있죠. 근데 주의 깊게 봐야 될 게 유승민 후보의 이야기입니다. 이 후보 단일화 대상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까지 될 수도 있다. 이걸 아예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네요. 여기에 대해서 안철수 후보가 어떻게 답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앞으로 대선판이 여러 방향에서 요동칠 수도 있겠다라는 것을 얘기해 준 그런 거였습니다. 그다음에 오늘 안희정 지사가 관훈 토론회에서 그 얘기했죠. 새누리당이든 자유한국당이든 당 강령집은 민주당과 차이가 나지 않는다. 저는 당 강령집을 안 읽어봤거든요. 비교를 해서 안 읽어봤는데 차이가 나지 않는다면 이것도 참 문제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민주당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더군요. 그리고 말이죠. 이번 대선판이 지금 너무나 그 압도적 1, 2위가 민주당 후보여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잘 챙겨보기가 힘든데 다음 주 화요일 날은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를 우리가 모시고 이제 정책 중심으로 이분은 도대체 어떤 정책을 차별화된 정책을 가지고 있나 이거를 우리가 심층적으로 한번 볼 예정입니다. 다음 주 화요일 날 심상정 의원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싶은 분은 반드시 이날 함께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내일은 문재인 후보 지금 1위를 달리고 있죠. 문재인 후보의 전략본부장 전병헌 전 의원이죠. 전략본부장을 모시고 우리가 문재인 후보의 전략에 대해서 한번 심도 깊게 이렇게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안희정의 그 박근혜도 선의가 있었다 이 발언에 대해서 문재인 후보가 뭐라고 받아쳤습니까?
두 개의 키워드가 분노와 정의였죠. 저는 이 선택이 상당히 탁월한 선택이라고 생각했는데요. 아, 문재인 살아있네. 야,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런 것들도 상당히 전략적인 선택이겠죠. 내일 전병헌 전 의원 전략본부장을 모시고 지금 안희정의 상승세 1위를 달리고 있는 문재인 후보가 지금 추격을 당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이후 전략에 대해서 또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1위다 보니까 각종 돌발 뉴스가 많지 않습니까? 종편이나 이런 데서 계속 막 지켜보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나 이번에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이른바 문재인 지지 캠프 중에 하나인 10년의 힘 위원회의 공동 대표를 맡으신 분이죠. 이분이 오마이TV 오전에 하는 장윤선의 팟짱에 나와서 김정남 사건을 얘기하면서 일부 발언을 했는데 그 발언을 가지고 지금 많은 문제 제기를 종편이나 이런 데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또 어떤 대응을 하는 게 좋을 것인지, 이게 다 전략적인 선택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일 전병헌 의원을 모시고 한번 이렇게 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내일도 이렇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참여하는 것처럼 내일은 전화 참여도 이렇게 더 했으면 좋겠어요. 댓글 참여뿐만이 아니라. 네. 향한 주님, 주향한이겠죠. 심상정 후보님 좀 많이 나왔으면 했는데 좋네요. 심상정 후보는요, 우리 오전에 하는 장윤선의 팟짱에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네, 상당히 많이. 근데 이제 이번에 화요일 날 저랑 만나는 거는 대선에 대한 정책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최태호님, 이재명은 언제 나오냐? 지금 이제 후보 지지가 낮은 분부터 지금 초청하고 있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 그래도 상당히 많이 나와요. 지금 5, 6, 7, 8%. 그다음에 이재명 후보 모시도록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근혜 감옥가자님, 오마이TV 2017년 대선 혼례 언제부터 방송합니까? 2012년 대선 혼례 때 대선 후보 유세 중계 괜찮던데요. 대선 혼례 버스, 대형 버스 구입하나요? 뭔가 오마이뉴스를 아시는 분이네요. 자, 이번에도 우리가 대선 중계 차량을 곧 선보입니다. 3월 10일 정도에 선보일 텐데요. 3월 10일은 어느 때입니까? 이제 탄핵 인용이 막 될 때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본격적으로 대선판이 벌어질 때 여러분이 후원해 주신 10만인 클럽 회원들이 지금 17,000명을 향해 가고 있지 않습니까? 17,000명이 월 10,000원씩 낸다는 거, 이거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이 후원해 주신 그 덕분으로 우리가 오마이TV가 중계 차량을 구입했습니다. 이미 구입했고요. 중계 차량 안을 지금 스튜디오로 변신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박근혜 감옥가자님이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우리가 2012년에 했던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하는 대선 방송, 이거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후원해 주세요. 마음만 있었는데 아직 후원해 주시지 않은 분, 10만인 클럽 회원에 동참하지 않으신 분은 우리 이 밑에 전화번호 있지 않습니까? 후원 전화번호. 지금 이 시간에 우리 직원이 근무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그 전화번호에 나도 후원합니다, 전화 주세요 하면 내일 아마 우리 직원이 전화 주리라고 생각합니다. 마한선님은 저의 염색에 대해서 얘기하셨네요. 염색하시면 5살은 젊어 보일 듯. 그럴 것 같나요? 네. 김현웅님, 멋져 보입니다. 근데 김현웅님은 염색하지 말란 얘기입니까? 오늘따라 멋지다. 염색하지 말고 그냥 있으란 얘기입니까? 장일수님, 자연스러움이 최고입니다. 네. 규철이 오빠님, 지금도 괜찮으니까 염색하지 말라고. 낙화님도 안 해도 괜찮다고. 대체로 이런 분이 많네요. 네. 손혜원 의원도 한번 모셔보라고요. 네, 우리가 마포니까 충분히 오실 수 있습니다. 손혜원 의원만 모실까요? 정창래 전 의원도 함께 모실까요? 이 마포 사람인데, 우리 상암동 마포 사람입니다. 정의공정님, 저는 다른 곳에 후원해서 죄송해요. 괜찮습니다. 여러 곳에, 다양한 곳에 여러분의 실핏줄 같은 그러한 동참이 우리 사람들을, 우리 이 새로운 세상을 만들고 하는 사람들을
골고루 이렇게 하는 게 되기 때문에요. 전혀 미안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다른 데도 열심히 후원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정무영님, 최성 후보도 불러주라고. 여러분 최성 후보 궁금하시죠? 고양시장인데 일본으로 했어요. 일본으로. 그러니까 저 후보 신청을. 근데 아무도 지금 조명하지 않은데. 그러고 보니 오마이 TV에서 좀 조명을 해야 되겠네요. 좋은 의견 주셨어요. 정무영님. 네. 이재명 후보도 불러주고요. 이재명 후보 전에 최성 후보를 먼저 부를까요? 그러면? 네. 비비큐 치킨님, 오연호 사장님 직번 주세요. 직번. 그러면 많이 아니 꼭 전화로 제 전화로 해야 됩니까? 제 전화 제가 때가 되면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전화 없어도 그 밑에 지금 자막에 전화번호 이게 오마이뉴스 대표 전화인데요. 이쪽으로 후원하시고 거기다가 오연호 전화번호 뭐냐고 거기다가 물어보세요. 그러면은 아마 조용히 알려주지 않을까요? 제가 여기서 공개하면 너무 많은 전화가 막 잠자는 시간에도 오고 그러지 않을까요? 그게 좀 걱정이 됩니다. ILSU님 정청래 의원 출연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손혜원 의원하고 함께 제가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에 저랑 같은 아파트 살았어요. 제가 지금은 이제 이사를 가서 그런데 진상철님 오마이뉴스 오연의 대선 절차 고생하십니다. 더불어 이재명 화이팅. 네. 특검 연장 빨리 하라는 메시지 주셨습니다. 짱돌님, 저는 2차 촛불 집회 때 오마이뉴스 TV를 큰 화면으로 보게 되었는데 사진으로 찍었어야 했는데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우리가 큰 트럭을 임대를 해가지고 그때 선보였어요. 근데 이제 지금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그 중계 차량은 이제 안에 스튜디오가 있는 그런 제법 근사한 이런 겁니다. 뉴스룸처럼 이분 JTBC 뉴스룸 다음 오연호의 대선 열차를 최고로 좋아한다. 저녁은 일찍 드시고 준비해라. 그렇게 하겠습니다. 토마스 한님. JTBC 뉴스룸을 만들기 위해서 몇 명이 동원될까요? 저는 저 혼자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차이점은 JTBC 뉴스룸은 그 직업 기자들이 뭔가를 보도하고 대화하고 그러지만 저는 여러분과 대화한다는 거. 대선 열차는 여러분이 주인공입니다. 오마이뉴스 잘 아신 분은 제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아실 텐데 그 오마이뉴스의 창간 모토. 오늘이 오마이뉴스 생일날입니다. 2월 22일이 오마이뉴스 생일날이에요. 17주년 생일의 밤에 지금 이제 지나가고 있는데요. 오마이뉴스의 모토가 모든 시민은 기자다입니다. 그래서 오마이뉴스 지면에 오마이뉴스 그 사이트에 실리는 하루에 300개에 달하는 기사의 약 60% 이상이 일반 시민 기자가 쓴 겁니다. 시민 기자. 그래서 지금 우리는 시민 기자가 8만 3천 명이 있는데요. 그분들이 기사를 쓰고 그다음에 또 오마이뉴스 블로거들이 있어요. 블로거들은 오마이뉴스 블로거 사이트에다 싣고 또 간단하게 사진하고 한두 줄 쓰겠다 하는 사람은 모이라는 아주 간단하게 올리는 거죠. 이거는 모이라는 서비스를 통해서 참여하는데 이런 참여들이 그동안 사진과 글과 텍스트로 됐다면 이제 오마이 TV를 통해서 여러분이 영상으로 참여하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몇 차례 그 음성과 영상으로 카카오톡 아이디를 통해서 참여하신 분 이렇게 전화로도 막 연결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하는지 시범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갑작스럽게 제가 짱돌님은 저를 제일 좋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저뿐만 아니라 우리 오마이 TV를 계속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분한테 지금 페이스톡으로 하면 너무 신뢰가 될 것 같으니까 보이스톡 한번 해볼까요? 아직 안 주무시는 것 같으니까 보이스톡 과연 되나 안 되나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우리가 시민 기자들이 늘 모든 시민이 우리 시민들이 대선 주자다
우리가 대선판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다. 이런 생각으로 한번 연결을 해보는데요. 자, 지금 연결이 되어 장일수님은 시민기자 되려면 어떻게 하냐고 그랬는데요. 바로 오마이뉴스 사이트에 들어가면 회원 가입이 있습니다. 거기에 시민기자 회원 이렇게 참여하면 됩니다. 자, 이분은 뭔가 전화 연결이 여의치가 않았습니다. 아마 뭐 지금 바쁘신 것 같아요. 네. 자, 정무영님, 전 세계 최초로 시민 기자가 되는 신문. 저도 시민 기자로 참여했습니다. 시민 기자로 참여했군요. 네. 자, 여러분 중에서 지금 카카오톡 아이디로 연결되신 분 중에서 저랑 음성 통화나 영상 통화를 지금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신 분은 한번 눌러봐 주세요. 다른 분들이 지금 지켜보고 있으니까 과연 진짜로 되나 이거 한번 실험해 볼 겸 한번 시도를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제가 이분한테 한번 보이스톡을 한번 걸어볼까요? 네, 보이스톡 ILSU님으로 한번 제가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여보세요? 네, 상대방의 사정으로 인해 통화가 종료됐습니다라고 나오네요. 상대방의 사정으로. 이분 외국에 사시는 분일지도 모르겠네요. 다시 한번 보이스톡 연결해 볼까요? 네, 다시 한번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보세요? 이분은 뭔가 이 연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ILSU님. 자, 다른 분도 한번 연결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BBQ 치킨님, 11차 촛불 때 100만이 넘게 나왔을 때 위대한 촛불 물결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우리 국민이 얼마나 위대한 민족이라는 걸 절절히 느끼고 있습니다. 희망과 기적을 만드는 촛불 국민, 감동입니다. 네. 자, 우리 국민들 참 대단하죠. 그동안 그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계속 촛불과 함께한 그런 시민들 참 대단합니다. 자, 정무영님이 전화가 걸려왔네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정무영님 지금 어디신가요? 미시간입니다. 미시간이군요. 네. 네, 전에 한번 통화하셨던 분이죠? 예, 예. 그렇군요. 하다가 끊겨가지고, 네네. 예, 별로 대화를 못했었습니다. 그렇군요. 예, 오늘은 상태가 좋으네요. 네네네. 자, 지금 특검, 그 다음에 헌재, 그리고 민주당 경선 등등 여러 가지 지켜보고 계실 텐데 말이죠. 예, 예. 오늘 연결한 김에 어떤 포인트에 대해서 한 말씀 하시고 싶습니까? 네, 미국에는 이제 ESPN이라는 방송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거의 의회 활동이라든지 네. 뭐 스포츠 분야를 빼놓지 않고 네네. 공개 방송을 통으로 하고 있는데 네. 저희는 우리 오연우 대표님께서 이렇게 민간 네네네. 차원에서 네. 좋은 방송을 해주셔서 네. 해외에서 살아도 지금 서울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끼게 해줘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따로 있지 않고 이렇게 참여하는 것 같은. 예. 제가 시민가로 할 때도 무상급식 같은 문제, 미국 네. 대선 문제에 대해서 많은 기사를 쓰고 했었는데, 네. 아주 좋은 이런 참여 기회를 주셔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시청자들이 마한서동님이 미시간은 지금 몇 시일까요? 이렇게 질문했네요.
네, 여기는 그 14시간 되니까 9시 11분입니다. 네. 아침 9시 11분. 아침. 네, 그래서 어, 뭐 JTBC도 볼 수 있고 뉴스도 볼 수 있고 그 다음 바로 이렇게 오마이 TV가 이어져서 네, 아침마다 아주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네, 지금 이제 오마이 TV 함께 시청하는 분들도 늘 촛불을 들었던 시민들이 많을 텐데 말이죠. 그러겠죠. 예. 미시간에서 보는 대한민국의 촛불 참 감회가 남다를 것 같아요. 네, 제가 그 지난번 말씀드리다 끝났는데 1차부터 9차까지 그때 마침 서울에 출장 중이어서 네, 서울에서 쭉 참여를 했고요. 네, 이게 아마 우리는 늘 전 세계에 제가 느낀 것은 한국 국민이 얼마나 위대하냐면 네, 전 세계에 이렇게 새로운 세계를 열 필요가 있을 때, 세상을 바꿀 필요가 있을 때, 네, 그 한국 국민이 항상 그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는 그런 역할을 했다는 것을 저는 네, 생각을 하게 됐어요. 네, 그 힐합시대 아고라에 참여하는 것처럼 음, 그런 느낌을 가졌고 또 이게 그 평화적인 그런 축제 시를 함으로써 네, 네, 전 세계의 그 시 문화의 새로운 장을 다시 열어주지 않았나 그런 네, 생각을 하고 네, 너무나 큰 자부심을 갖고 네, 네, 금년에 그 우리 시민들이 정말 어, 3.1운동 이제 곧 있으면 100주년이 되잖아요. 네, 네, 이후에 엄청난 또그 세계사의 변화를 음, 어, 가져올 그런 역할을 할 거다. 네, 이렇게 믿고 항상 든든하게 생각합니다. 네, 네, 그 네, 시에 오마이가 항상 계셔 주셔서 더더욱 큰 감사를 드립니다. 네, 멀리 미시간에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런 방법으로 말이죠. 여러분들이 세계 어디에 있건 간에 카카오톡 아이디 omaitv3355 카카오톡의 아이디를 omaitv335 하면은 우리랑 연결이 될 수 있고요. 우리가 이제 친구 추가를 하면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의사를 밝혀주시면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ILSU님은 시도를 했는데 인터넷 사정이 좋아서 아쉽다고 이렇게 또 댓글 남겨주셨네요. 자, 이제 내일은 민주당의 그 문재인 후보의 전략본부장 맡고 있는 전병헌 의원을 초청해서 이렇게 할 텐데 내일도 여러분들의 이렇게 참여 속에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우상호 원내대표와의 인터뷰 어떻게 보셨습니까? 또 나와서 이렇게 솔직하게 이면까지 다 얘기해 주니까 이렇구나라는 생각을 아마 하셨을 듯한데요. 오연의 대선 열차 여러분이 주인공입니다. 여러분이 이 판을 촛불도 여러분이 만들었고 대선판도 여러분들이 지금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그런 마음으로 내일도 잘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편안한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